근데 왜 굳이 여기다가 사람 사진을 붙여놓고 이걸 딱 맞춘 다음에 깔았어요? 왜냐고요? 네. 그래야 칠판 글씨가 보이죠. 아, 제가 나 따라다니면 칠판에 초점이 안 맞으니 글씨가 안 보이죠. 여기다 이 고정. 아, 저게 저런 거죠. 네. 니네 사진 갖고 오면 여기다 붙여줄게요. 그러면은 뭐 그럼 그 국밥 사진 그런 거 어때요? 사람 따라다닌다고요, 아저씨. 자, 그렇다면 이 전자가 노는 방이 너무 많아. 그럼 전자는 과연 어떤 방부터 차지하고 들어갈까? 사람하고 똑같죠. 좋은 방 먼저 들어가겠죠. 그럼 과연 전자에게 좋은 방이란 무슨 방이니? 큰 방. 큰 방. 아, 전자에게 좋은 방, 큰 방. 아, 그건 네 생각이죠. 그 전자는 사람이 아니잖아. 사물에게 가장 좋은 건 바로 에너지가 낮은 방. 그래서 니네들이 이제 공부할 게 바로 뭐니? 제목. 오비탈의 전자 배치. 어떻게 막 안 알려주고 막 해가지고 여기다 썼네? 여기 있는데 이런 46쪽에 있는데 이런 자, 그래서 이제 너네들 해야 될 거 이게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많은 방, 그 방 오비탈 있죠. 전자가 과연 어떤 방부터 들어가서 놀고 있을까? 오비탈에 전자를 배치하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보호 모형에서도 전자 배치 들어갔죠. 그럼 K 껍질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L 껍질 들어가고 그 다음 N 껍질 들어갔죠. 그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가장 안정한 방, 그 다음 방, 그 다음 방이란 말이죠. 그땐 이런 말 안 쓰죠. 그땐 뭐라고 하니? 아, 맨 처음에 설명할 땐 핵에 가까운 방이 좋은 방이잖아. 이렇게 말했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보호 에너지 준위로 보잖아요. K 껍질의 에너지가 제일 낮아. 즉 에너지가 낮은 방이 좋은 방이야.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비탈도 제일 먼저 바로 어떤 방에 전자가 먼저 들어가니? 에너지가 낮은 방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땡땡 뭐라고 쓸 거니? 에너지가 낮은 방, 에너지 준위가 낮은 방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채워진다.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 거니? 에너지가 낮은 걸 바닥이라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바닥부터 차곡 벽돌을 쌓는 그런 원리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그래서 벽돌 쌓기의 원리, 쌓음의 원리라고 한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붙인 말이 아니고요. 독일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Aufbaus Prinzip이라고 해서 쌓음의 원리. 이게 뭐라고요?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채워진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게 에너지가 낮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오케이? 그런데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니? 어머 아니 K 껍질에는요 어떤 오비탈이 있었죠? 자, N은 1번이었죠? 1s 오비탈이 있었죠.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잡혀야 돼? 자, L 껍질은 N은 2였죠? 뭐가 있었죠? 그럼요. ES하고 EP가 있었죠. 오케이? M 껍질은 N은 3이죠? 어떤 오비탈이 있었죠? 3s, 3p, 3d. 오케이. 그 다음에 N 껍질 N은 4죠? 아이고. 어떤 오비탈이 있었죠? 4p, 4d. 그렇죠. 자, 등등등등. 여기까지. 어머나. 아니고 어떤 오비탈이 제일 안정한 거예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따지는 방법이 있겠죠. 오케이? 그런데 따지는 방법은 조금 이따 결론 먼저 내릴 겁니다. 그럼 결론 먼저 제일 안정한 오비탈 바로 1s 오비탈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싸움의 원리는요. 1s에 있는 오비탈을 꽉 채우고 그 다음 이거를 꽉 채운 다음 2s 오비탈로 전자가 채워집니다. 어머 이거 뭐야 대빵 쉽네.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니? 2p 여기 꽉 채우고 얘를 꽉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3s 오비탈 들어갑니다. 뭐야 그냥 순서대로 들어가네요. 그럼 3s 오비탈 꽉 채우고 나면 어디에 들어갈까요? 3p 오비탈 들어갑니다.
그럼 3p 오비탈을 꽉 채우고 나면 여기가 문제입니다. 와, 바로 우리 3D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뒤집혀 버립니다. 그 이유 다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3p 다음에 어떤 오비탈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4s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D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까지만 다룹니다. 다행이네. 그러니까 대빵 쉽죠. 그럼 내가 이거를 이제 너희한테 외워! 라고 강요를 하겠죠. 야, 스 1s 2SP 3s 3p 4s죠.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스푸 라면에 제일 중요한 건 스프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야. 1s 2SP 3s 3p 4s. 오케이? 일단 이 순서는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지? 라고 하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뭐가 나오니? 자, 보호 아저씨 껍질로 다시 가볼까요? 여러분, n은 1, n은 2, n은 3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점점 어떻게 됐나요? 그럼요. 그럼 우리는 n이 1하고 n이 2가 있어. 누가 에너지가 더 많아? 2가 에너지가 더 많죠. 아, n이 커질수록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구나. 자, 되게 중요한 말, 이제 말 바꾸기 할 겁니다. n은 분명히 우리는 이제까지는 껍질 번호라고 했죠. 그런데 n의 숫자만 보면 에너지가 누가 더 많은지 파악할 수 있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우리는요, 이 n이라고 하는 건 이제까지 뭐라고 그랬어? 껍질의 번호라고 그랬죠. 자, n은 주 껍질의 뭐였죠? 번호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숫자만 보면 n이 1, n이 2, n은 3, 1, 2, 3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n이라는 건 껍질 번호일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알려주는 숫자라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n이라고 하는 걸 주 껍질의 에너지를 알려주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내가 에너지라고 쓰지 않고 어떤 말을 쓰니? 양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런 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양자는요, 직역을 하잖아요?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라는 뜻입니다. 자, 들었지, 동호야? 호근이 지금 발악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니? 의역을 하잖아?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라는 말은 우리가 양자라고 불렀잖아? 머릿속에는 에너지라는 말로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와, 딱해! 그럼 이 얘기,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곧 에너지죠. 오케이? 그래서 물리에 뭐가 나와? 에너지와 질량의 등가 원리가 나오죠. 질량은 사라지면 곧 뭘로 바뀐다고요? 에너지로 바뀌죠. 그게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태양의 질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에너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엄마? 그럼 다 필요 없죠. 태양? 이런 어려운 거 다 필요 없어. 어머 그러면 이 양자가 뭐예요? 자, 바로 뭐라고요? 에너지. 그럼 이걸 풀었으면 주껍질에 에너지를 나타내는 뭐라고요? 숫자라고요. 그러면 K라고 안 하고 N은 1이라고 그랬죠. K 껍질의 에너지가 1이구나. L이라고 안 하고 N은 2라고 하죠? 그러면 L 껍질의 에너지가 2구나.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한다고? 야, K의 주양자수가 1이야. L 주양자수가 2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M의 주양자수는 얼마라고요? 3이 되겠네요. N의 주양자수는 4야. 뭐 다 아는 거 말만 바꾼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뭐가 나오니? 주껍질만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부껍질도 에너지가 있겠죠. 부껍질은 뭐라고 하겠어요? 양자수라고 합니다. 자, 이건 오늘 처음 배운 겁니다. 부양자수는 기호를 뭐로 쓰냐면 L이라고 씁니다. 스몰 L이야. L이라고 씁니다. 어머 아니 그러면 이거는 부껍질이 뭐야? 오비탈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오비탈에 무슨 양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에너지 양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어머 에너지 좀 뭐 이거 나타낸
숫자라고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에너지라고 하고 모양이라고 쓸 건데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야. 지금은 에너지 양을 나타내는 숫자. 어머. 그러면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SPDF에도 우리는 뭐를 부여한다는 거야? 숫자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너네들 생각해봐. 주가 더 큰 숫자겠어? 부가 더 큰 숫자겠어? 주. 당연하죠. 그래서 주양자 수는 1로 시작해서 1, 2, 3, 4 정수였죠. 부양자 수는 내가 이거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잖아. 스피드 빨라. 부양자 수는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S의 부양자 수는 0이야. P의 부양자 수는 1이고요. D의 부양자 수는 2입니다. F의 부양자 수는 얼마라고요? 3이죠. 자, 그럼 봐라. 너네들 이제 우리 아까 어떤 걸 했니? 와, EP 오비탈이 있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EP 오비탈을 나타낼 때 앞에 있는 이 자는 어떤 껍질이라고요? KLMN 어떤 껍질? L. L.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EP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하는 거야. N은 2. L 껍질. L은 1. 이렇게 말합니다. 오. 요렇게 한 거와 이렇게 한 건 어떤 거라고요? 같은 표현 방법이라고요. 이게 바로 2학년 1반. 2학년 P반. 2학년 1반. 내가 아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해볼까요? 호근아, N은 3인데 L이 0이야. 그럼 나 여기다 몇이라고 쓰는 거야? 3S. 굿잡!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성주야. 네? N은 1인데 L이 0이야. 그럼 나 여기다 뭐라고 써? 이랬어. 굿잡!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창아. 네. 자, 3p 오비탈이 있어. 그러면 N은 얼마? 얘는 3. 오케이. L은 얼마? 1. 1. 너무야! 자, 3D 오비탈은 어떻게 하는 거야? 대답했어? 동우 대답 안 했어? 호구나, 동우 대답한 거 들었어? 들었어요. 들었대. 동우가 뭐라고 그랬어? 네가 대신 대답해봐. N은? 3. L은? 2. 그렇지. 원래 이런 거 대답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 지랄하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를 나타내는 숫자가 몇 가지가 있는 거야? 2가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니? 그럼 EP 에너지는 얼마예요? 바로 2 에너지를 더하게 하면 이들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따지는 거니? 이들의 에너지를 따질 때는요. 중요한 거야. N 더하기 L이 이들의 에너지입니다. N 더하기 L이 작을수록 에너지가 작은 거야. 그럼 얘네들이 안정한 겁니다. 그럼 N 더하기 L 구해볼까요? 이제 너네 머릿속으로 하는 거야. 오거나 1S N 더하기 L 얼마야? 1이요. 그렇지. 자, ES 성주야, N 더하기 L 얼마야? N 더하기 L 얼마야? 2. 현창아, N 더하기 L N 더하기 L 3. 그렇지. 동호야, N 더하기 L 대신 대답해줘. 3. 자, 3P 얼마야? 빠르게 대답. 자, 3P N 더하기 L 빠르게 다 대답. 4. 4. 3D 그렇지. 4S 4. 4P 5. 4D 6. 졸라 쉽죠? 4F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헐헐헐. 뭐야? 아니 근데 선생님 이상해요. 같은 숫자 있어요. 당연하죠. 그럼 그 다음 N 더하기 L이 같으면 주가 우선이겠어? 부가 우선이겠어? 주가. 그럼 N이
작은 게 더 안정. n이 작을수록 안정. 자, 여기 볼까요? 여러분, 2p랑 3s랑 똑같죠? 그런데 똑같으면 뭐가 작은 게 더 안정이라고? 앞 숫자가 작은 게 더 안정. 그러니까 2p와 3s는 누가 더 안정하다고요? 2p. 그래서 순서대로 열거 해볼까요? 자, 제일 작은 거 1s. 전자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s 들어가죠? 그 다음에 2p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3s 들어갔죠? 그 다음 숫자가 뭐야? 3 채웠죠? 이게 중요한 거야. 4가 여기가 있죠. 어머나. 그러니까 3p랑 4s랑 먼저 들어간 다음에 얘가 채워지는 거야. 어머나. 됐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가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야. 어머나. 3D가 아니라 4S 먼저 들어가죠? 그럼 얘랑은 숫자가 똑같지만 얘가 앞번호니까 3P 들어간 다음 4S 들어가죠. 그럼 그 다음 또 볼까요? 그 다음 4S 들어갔죠? 그러면 5 값은 요거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D 들어간 다음 뭐가 들어가야 돼? 4P. 그럼 안 했지만 5S도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3D, 4P, 5S 들어가겠죠. 복잡해진다. 그럼 뒤로 가면 이제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배우죠. 대학 가서 배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뭘로 따지면 다 맞을까요? N 더하기 L로 따지면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다 필요 없죠. 우리는 어디까지? 스까지. 스까지. 오케이? 자, 1S, 띄어, 2SP, 띄고, 3S3P, 띄고, 4S. 내가 띄는 이유가 뭐야? 껍질. 혹은아, 읽어봐. 예스, 여기까지 쭉 읽어. 예스, 예스, B, 3S, 4P, 4S. 자,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 예스, 예스, 2P, 3S, 3P, 3S. 성주야? 네? 네. 뭐야, 저 새끼? 네. 자, 현창아? 말해요? 어! 1S, 2P, 4S, 3P, 4S, 4S. 오케이, 거기까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원리. 이게 첫 번째 원리야?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자가 들어간다? 그럼 과연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거니? 여러분, 전자 좋아해, 싫어해? 싫어요. 싫어하죠, 전자끼리. 내가 여기다 전자 하나를 이렇게 그릴 거야. 와, 전자다! 그런데 전자를 동그랗게 그리죠. 이 우주 공간에 동그랗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왜 동그랄까? 바로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구 둥글죠? 자전하기 때문이죠. 원심력. 태양 둥글죠? 자전하기 때문에 둥급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뭐가 있죠? 소행성. 그렇지. 걔네들을 왜 행성으로 부르지 않을까요? 작아서. 자전하지 않아서. 띵그렇지 않아서. 오케이? 자, 그럼 뭐 여하튼 다 필요 없고요. 그러면 얘가 전자인데요. 전자가 호로록 하고 이렇게 자전을 한다 쳐봐요. 그럼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뭐가 생겨요? 전류가 생기죠?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 전류가 있는 도선 주위에는 뭐가 생겨요? 엄지손가락? 자기장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의 NS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니? 모든 전자, 즉 전기가 있는 곳에는 자석이 항상 함께 생긴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자석의 NS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자, if 만약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면 전류의 방향도 똑같죠? NS의 방향도 똑같죠? 얘네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이렇게 눈을 흘기는 전자가 되는 거죠. 왜? 전자끼리 밀어내죠? NN 밀어내죠? SS 밀어내죠? 그럼 얘들은 뻥 차버리는 결과가 나오죠. 오. 자, 그러면 회전 방향이 같은 전자는 절대로 옆에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나마
그나마 살짝 옆에 오는 전자는 회전 방향이 반대여서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로 만들어지는 이런 전자만 그나마 옆에 올 수 있죠. 자,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밀어내는 힘을 100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힘은 절대로 100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얘네 둘이 100으로 밀어냈어. 그럼 얘네들은 당기죠. 절대로 100 이상으로 당길 수 없습니다. 그럼 당기는 힘 얘 30, 얘 당기는 힘 얘 30이야. 그러면 100으로 밀고 60으로 당기죠. 그래도 역시 어떻게 한다는 거야? 40으로 밀어낸다는 뜻입니다. 오. 그러면 얘도 밀긴 밀지만 40밖에 안 밀죠. 얘는 미는데 160으로 밀죠. 그럼 회전 방향이 같은 전자는 절대로 같은 방 안에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바로 뭐니? 전자끼리 싫어하기 때문에야. 그럼 싫어한다는 걸 전자끼리 뭐 돌린다고 하는 거야? 하고 등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등을 한자로 우리는 등배자를 쓰죠. 이거 배입니다. 배. 성주 배할 때 배야. 이런 걸 우리는 배타적이다. 싫어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했니? 파울리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는요. 그냥 거기 써있으니까 말로만 할 거야.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는 회전 방향이 반대인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니?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전자가 2개가 들어갔어. 2개가 들어간 거랑 하나가 들어간 건 뭐가 더 좋아?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2개가 들어간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덜 싫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안 좋은 거야? 하나가 들어간 게 더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2개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회전 방향이 반대다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표시하니? 자, 자기장의 방향은 NSS죠? 그럼 회전 방향이 반대면 NSS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회전 방향이 반대인 전자를 우리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렇게 만약에 표시했어. 회전 방향에 갈게 표시하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배치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들뜨지도 않은 거야. 저거 들떴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들떴다는 건 들어갈 수 있는데 불안정한 걸 들떴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건 난리 난 거예요. 아니, 존재하지 않아요. 만들면 재밌겠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어떤 게 나오니? 아까 P는 방이 3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3칸은 바로 뭐니? 너네 집에 방이 3칸이야. 자, 그런데 엄마한테 여기 있는 이 방을 전부 다 인테리어를 동일하게 꾸며놓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아. 어머나.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니? P 오비탈에 있는 요 P 방 3개는 에너지가 전부 다 어떻다는 얘기일까? 같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만 다르냐면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야. 방향만 다릅니다. 우리 공간이니까 사실 우주 공간은 방향 이 방향이라 이 방향이라 사실은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인위적으로 표현할 땐 PX, PY, PZ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에너지는 어떻다고요? 다 똑같아. 자, 엄마가 방 선택권을 줬어. 첫째야, 너 방 하나 선택해서 들어봐봐. 둘째한테, 둘째야, 너 방 하나 선택해봐. 성주야, 성주 동생이 이제 방 차지하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 나 엉아 되게 좋아. 나 엉아 방에서 같이 잘 거야. 안 돼요. 그렇지. 그럼 성주가 어떻게 될까? 꺼져 이 새끼야. 발로 뻥 차버리지. 그러니까 방이 3개면 절대로 같은 방에 이렇게 안 들어가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그럼 여기 들어가나 이건 똑같겠죠. 왜? 에너지가 더 떠니까. 똑같으니까. 그럼 셋째한테 방을 선택하라고 했어. 아까 둘째 형 처음 앉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엄마 나 여기 들어갈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넷째에게 방을 선택하라고 했어. 없는데. 그러면 그렇지. 할 수 없이 어떻게? 엉아, 나 엉아랑 같이 자야 돼. 나 여기서 찌그러져 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에너지가 동일한 여러 개의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갈 때는 하나 먼저 들어가겠죠. 그리고 방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짝짓고 들어가겠죠. 오. 오케이? 그럼 여기 6개의 전자가 꽉 차게 들어갔잖아. 그럼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내가 의성어, 의태어 이런 거 표현하면
하나씩 먼저 들어갔죠.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들어가? 홀, 홀, 홀. 홀수로 들어가죠. 홀의 위로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할 수 없이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 짝. 짝을 이루죠. 짝, 짝, 짝. 그래서 짱짱 뭐라고 하는 거니? 에너지가 동일한 여러 개의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는 각각의 오비탈에 하나씩 채워진 후 회전 방향이 반대인 전자가 뭐를 이룬다? 짝을 이룬다. 이렇게 긴 단어를 6글자로 홀홀홀 짝짝짝이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그럼 너네 봐봐. 나중에 공부를 안 하시면 어떤 일을 벌이시니? 여기 홀짝홀짝홀짝 들어갔나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호로롤 짝짝짝 들어간다고요. 자, 됐나요, 여러분? 그런데 방 꽉 찼어. 이제 집에 방이 없어. 그럼 이제 그 다음 방으로 이사 가야죠.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7번째는 여기다 채울 수가 없다라고요. 오케이? 오비탈 이사 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에너지가 동일한 여러 개의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 각각의 오비탈이 하나씩 채워진 후 하나씩 채워진 후 회전 방향이 반대인 전자가 짝을 이룬다. 호로롤 짝짝짝을 훈트 규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부터 채워볼까요? 얘는 방이 한 칸이죠. 그럼 이거를 꽉 채운 다음으로 건너간다. 싸움 원리. 채워볼 거야? 채워볼 겁니다. 수소는 전자가 몇 개밖에 없을까요? 하나밖에 없죠? 수많은 오비탈이 제일 먼저 어디에 먼저 들어가? 1s를 먼저 채웁니다. 그럼 수소는 전자가 하나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맙니다. 그럼 내가 이걸 뭐라 부를 거니? 혼자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라 부를 거야? 수소의 전자는 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헬륨은 여기다 전자 하나를 더 채워야 되겠죠? 헬륨은 뭐야 2s 들어가면 안 돼요? 노노노. 방을 이사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 같이 자. 그럼 이거를 내가 뭐라고 표현할 거라고요? 헬륨의 전자 배치는 홀짝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저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헬륨. 그럼 이제 엄마가 애 하나 낳았어. 그때서 이사 가야 되겠죠. 자, ES 내 집으로 이사 갑니다. 그럼 리튬은 홀짝하고 3번이니까 하나 더 들어가죠. 리튬의 전자 배치는 홀짝 홀입니다. 그 다음에 베릴륨은 이제 뭐가 들어가겠어? 또 여기 채우고 넘어가겠죠? 그럼 베릴륨까지 원자번호 4번이죠. 그럼 어떻게 들어가? 홀짝 홀짝 들어간 겁니다. 이게 베릴륨의 전자 배치야?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 볼까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때가 문제죠. 자, 에너지가 동일한 3개의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갈 때는 어떤 의성어로 들어간다고요? 호로롤 짝짝짝 들어간다고요. 됐나요? 그럼 그 다음에 3s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방이 한 칸이니까 그 다음 어떻게 들어가? 홀짝 들어가겠죠. 홀짝. 그 다음에 3p 오비탈 이제 방이 3칸이니까 또 어떻게 들어가? 호로롤 짝짝짝. 너네 이거 외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4s 어떻게 들어가? 홀짝. 자, 홀짝 홀짝 호로롤 짝짝짝 홀짝 호로롤 짝짝짝 홀짝. 이거 다 세면 개수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20개 나옵니다. 얘들아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를 해봐. 그럼 여기까지 하면 10번 됩니다. 홀짝 홀짝 호로롤 짝짝짝. 그러면 여기까지 꽉 차면 이게 누구의 전자 배치? 네온의 전자 배치. 자, 그러면 야 산소 전자 배치 써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산소 전자 배치 오비탈에 갖다 채워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산소는 몇 번까지 하는 거야? 8번 산소. 홀짝 홀짝. 자, 홀짝 홀짝. 그 다음 뭐야? 홀 짝을 8개까지. 자, 8개. 너네 8개 셀 줄 알죠? 8개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산소야. 말로는 홀짝 홀짝 홀홀짝이죠. 저희 다시 번호볼까요?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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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저게 산소의 오비탈의 전자 배치압이야. 그럼 이거 표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1s 오비탈의 전자 몇 개 들어갔나요? 2개. 오른쪽 위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곱이라고 알고 계시면 확 쳐맞습니다.
자, ES 오비탈에 전자 몇 개 들어갔나요? ES2. EP 오비탈에 전자 몇 개 들어갔나요? 6개. 4개. 자, 산소는 여기까지 채우고 전자가 없어요. 이게 산소의 전자 배치야. 오케이? 그럼 이 얘기는 1이라는 건 K 껍질이죠. K 껍질에 전자 몇 개 있다는 뜻이야. 2개. 2는 L 껍질이죠. L 껍질에 전자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6개. 이게 보호 모형에 따른 전자 배치입니다. 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6개가 바로 무슨 전자야? 최외곽 전자죠. 최외곽 전자 몇 개라고요? 6개. 우리 원자가전자랑 최외곽 전자는 어떤 말이야? 같은 말인데 어디에서만 다르다고 그랬어? 18쪽. 네, 네. 맞아요.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은 꽉 찼죠. 가장 안정하죠. 그럼 최외곽 전자는 그대로 읽어주지만, 자, 내가 네온 한번 해볼까? 네온은 10번이니까 28의 전자 배치를 갖죠. 최외곽 전자는 8개죠. 하지만 원자가 전자는 꽉 찼어. 일커나 얻을 전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0개. 예. 자, 산소 방 몇 개 차지했어? 5개요. 그렇지. 그러면 산소의 오비탈 개수가 몇 개라는 뜻이야? 5개요.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산소는 방 몇 개 썼니? 5개. 산소 내지 방 몇 칸이야? 5칸. 오케이? 별이 5개.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산소는 홀전자가 몇 개야? 홀. 2개. 여러분, 홀 하면 홀전자지만 홀 있었는데 짝 채웠어. 홀전자 사라지죠. 그러니까 홀 짝 하면 홀전자 사라집니다. 그러면 수소 홀전자 수 세볼까요? 수소 홀전자 몇 개야? 하나. 상상하는 거야? 헬륨은 홀 짝 들어갔으니까 홀전자 없죠. 자, 수소 홀전자 하나죠? 헬륨 홀전자 0개죠. 그 다음에 리튬 홀짝 홀 했으니까 홀전자 몇 개야? 하나. 자, 베릴륨 홀짝 했으니까 홀전자 몇 개야? 없어. 금소 홀짝 홀까지죠. 그러니까 홀전자 몇 개야? 자, 그 다음에 탄소 홀짝 홀이니까 홀전자 몇 개야? 9짝. 그 다음 건 홀이니까 3개. 그 다음에는 홀짝이니까 이제 홀전자 몇 개로 줄어들어? 그럼 그 다음 하나, 그 다음 0. 자, 그 다음 11번 나트륨 홀전자 짝이니까 그 다음 홀이니까 그 다음 2개. 그 다음 그 다음 2개. 그 다음 오케이. 그 다음 홀짝. 와. 시험 문제 겁나 나옵니다. 주기율표가. 주기율표 대로 쓴 거예요. 질소와 인 홀전자 20개 중에 홀전자가 3개인 건 질소와 인밖에 없어요. 인질이죠, 인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인질이죠. 오비탈 개수 해볼까요? 자, 수소 오비탈 몇 개 써요? 하나. 헬륨도 방 몇 칸만 있으면 돼? 1칸. 자, 그러니까 홀짝은 오비탈의 개수가 똑같은 거죠. 오비탈은 홀 할 때만 늘어나죠. 자, 수소 오비탈 몇 칸? 수소 오비탈 몇 칸? 1칸. 헬륨은 오비탈 역시? 그렇지. 홀짝 홀. 리튬 몇 칸? 그렇지. 홀짝 베릴륨? 그렇지. 홀짝 홀. 몇 칸? 그렇지. 그 다음 홀짝 홀이니까 방 몇 칸 쓰는 거야? 4칸. 그 다음 홀이면 5칸.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짝짝짝.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다고? 여기부터는 전자가 늘어나도 방의 개수는 안 늘어나죠.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방 개수 몇 개 늘어났어? 6개. 하나 늘어나죠? 그 다음 방 개수 그대로죠? 자, 그 다음 방 개수 하나 늘어나죠? 자, 그 다음 늘어나죠. 7, 8, 9.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지. 그 다음은요. 9짝.
여러분. 오비탈을 5개 쓰는데 홀전자가 2개인 건 누구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묻는다고요. 오 나쁘네. 그러니까 저거 어때? 겁나 중요한 거죠. 미치겠죠? 그런데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봐. 10 순서대로 외우면 10 10 1 3 10 10 1 3 10 10 이게 홀전자야. 오비탈 11 22 34 5555 6678 9999 자 2234 5555 6678 9999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몇 차이나 오비탈 개수가 4칸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4칸을 채워야 그 다음으로 건너가니까 오케이? 자 지금 한 얘기를 여기에 보면요 오비탈 전자 배치 이렇게 쓰는 겁니다. 원자번호 1번 보호 모형에 따른 전자 배치는 1, 2, 1, 2, 2, 2, 3, 2, 4 쓰는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최외각 전자, 원자 전자, 홀전자 오비탈수 아이고. 다 채우십시오. 자, 48 숙제 48P 오렌지북 숙제 그 다음에 잠시 잠시 17페이지 18페이지 18페이지는 또 있습니다. 어머나. 연습하기 그 다음에 완자 코딱지만큼만 숙제 낼 겁니다. 완자 딱 2쪽만 낼 거야. 저 새끼 왜 저지랄이야. 쟤 어떻게 쟤 좀 어떻게 좀 해봐. 쟤 왜 저래 쟤. 미쳤나봐 쟤. 완자 딱 2쪽만 낼 겁니다. 95쪽이랑 92쪽 92, 95 완자 92, 95페이지 됐어요? 네. 사망. 얘들아 우리 수업 5분만 일찍 시작하자. 아, 뒤에 수업하고 바로 연결돼가지고 안 되겠어. 네. 오케이 55분 동호영 55분 6시 55분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